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라자대 TV 이야기하는 세라자대, 오늘의 주제는 예송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 예송은 그때는 예의, 예법, 예절에 대한 송사, 논란, 시비, 다툼 이런 뜻인데, 이 딱 보니까 한자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조선 역사상 어느 시대에 회자되었냐 하면 17대 효종임금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경국대전이라는 말 헌법 비슷한 게 그 조선 초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석국이었어요. 공물 갖다 바치고 신년 진하게 보내고 보름 그 생일날 보내고 무슨 날마다 그 축하 사진 보내고 공물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오늘 얼마 갖다 바치고 인사물 얼마 바치고 이래 했는데,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모든 관원상제가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옛날 지금은 이제 신식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우리 쪽돌이 쓰고 이래 할 때는 그게 전부 다 중국식이었거든. 그 주자 가래를 따랐거든요. 주자 가래를 따랐는데 17대 효종임금이 딱 그렇게는 죽고 나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성리학자, 요학자로 유명한 우암송시열 선생이 경국대전대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라는 거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주자 가래보다 경국대전은 말하자면 좀 급수가 좀 낮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이유가 죽은 효종임금은 적통이 아니라 이거라요. 적통이 아니라 이건데, 그래 하니까 이제 이게 요 사람은 서인이고, 그럼 사색당포 유명하잖아요, 조선시대. 그래 이쪽 이제 남인 측에서 미수, 허목, 윤휴 같은 사람이 안 된다, 당당하게 임금을 씹는 재직에다가 돌아가셨는데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경국대전대로 하면 그게 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 현대로 이제 주자 가리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 시비가 됐는데, 왜 시비가 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다른 거는 막 어떤 건 필요가 없는데, 어머니는 살아 계실 수가 있는 걸,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결국은 아들이지만은 나라의 지존이 죽었기 때문에 곡하거나 그 앞에 절은 앉아 상복은 입어야 되는 거라. 그 이제 그래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효종 임금의 어머니 인율 왕후는 돌아가시고 1638년인가 인조 임금이 40몇 살 때, 이게 이제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이 14살에 들어와가. 그러니까 10년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 남편 죽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아들이 죽어도,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아들이고 전처의 아들이지, 죽어도 자기는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됐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얘를 어째 해야 되나 이러니까, 지금까지 주자 가래대로 하면 엄마가 곡하고 그 앞에 절은 안 해도 상복을 이제 3년상을 입는다 이러는데, 3년상이 만 3년이 아니고 드는 애 가운데 해 나는 애 보태가지고 만 2년인데 3년상이라 이래 청했답니다.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우암송시를 저쪽 서인파에서 뭐라 하나, 뭐 적통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왜 그러노, 그런 건 시비거리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 새삼스럽게 어머니 덜먹거리고 적통이 아니라 이라는데, 제가 참 우스운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막 인조, 그러니까 효종 이후에 영조는 최고 궁의 급수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 나인, 무술이 이렇거든요. 그 무술에서 난 자식이거든, 영조가. 그렇다고 그 대접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요 뒤에 이야기지만, 그러면 이방원이도 5째 아들인가 이렇고, 세종임금도 2째 아들이거든요. 양녕대군인가 그 수양대군인가 양녕대군인가 그 위에 형님이 있었고, 예종도 문종의 아들 단종을 6배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거 다 정통 아니거든요. 그래도 14대 선조 임금만 해도, 저거 할배가 되는 선조 임금만 해도
그 적자지 서자 아니거든요. 그러고 15대 광해군도 위에 임금 인해군이라고 형이 있었어요. 있는데 임금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인조는 그 광해군, 저 큰아버지인 광해군을 밀어내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그게 적통 따진다면 임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적통이 아니니까, 적통이 아니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거는 하면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3년에 이제 완전히 강익을 몰아내고, 인조가 정권을 잡고, 막 잡을 때는, 그러니까 왕을, 큰아버지인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다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거 할 때는 또 용감하게 잘 했어요. 간이 크고 배밖에 나왔겠지, 했겠지요. 그래 했는데, 해놓고 이제 정치는 잘한 게 없어요. 그래 하다가 십몇 년 만인 1636년에 이제 병자호란이 생기는데, 왜 병자호란이 일어났나 하면, 중국의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이 누르하치가 이제 청나라를 세우거든요. 그 처음 세울 때 1616년에는 여진국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저가 만주 출신이니까 만주국이라 하다가 또 더 2년 후부터는 이제 후금, 어디부터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후금, 금나라를 잇는다, 이래 후금이라고 했는 거라. 그래 하다가 일대 누르하치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누르하치라고 했는데 한자대로 이름 누르가치라 합니다. 막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래 누르하치가 그 아들 유명하지, 우리 홍타이지라고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홍타이지가 왕이 되면서 이제 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라.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왜 북경에 지금은 우리가 북경이라 하는데 그때는 영경이라 했거든요. 그 옛날에 저기 춘추 전국시대부터 그 영경이 서울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영경이라 부르고 있었는데, 거기는 만리장성, 자금성 같은 어마어마한 성인 궁궐이 있고 한데, 지금 신앙이 그때는 성경이었거든. 왜 성경에서 우리가 수도를 해야 되나? 수도를 옮기고 일하는데 조선에서 자기들이 이미 청이라고 세우고 이래 확고히 다졌는데도 명을 자꾸 이제 생각하라. 명나라라 이미 저그 손에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지. 그래 전쟁이 됐는데, 자기 다시 제일 큰 큰아버지, 말째 동생 아들이 큰아버지, 딱 말체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큰아버지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될 때는 용감하게 해놓고 딱 하니까, 그렇게 외교술도 제로고 아무것도 제로인 거라.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도 억울하거나 말거나 중국과 1대1부터 지금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러운 거 많이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같이 조공을 바치고, 신년 되면 축하사절 보내고, 황제 생일 되면 축하사절 보내고, 그래는 지금 안 하거든요. 그래도 1대1로 딱 붙으면 우리가 지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조건으로 치면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안 하는 피하려고 하면 외교술을 피하든지, 외교술로 해가지고라도 협상을 하든지 이럴 건데, 근데 이 사람 이 말 듣고 저만 이래저래 거네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전쟁의 직면에까지 됐는 거라. 그러니까 자식들은 먼저 이제 강화도에 섬이라고 강화도에 보내놓고, 자기도 이제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강화도에 이미 청나라 군사가 들어왔고, 바본 게 저는 참 압록강을 건너가 한양까지 밀고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 강화도 못 밀고 오겠어요. 그래 강화도로 가려고 아들들 이제 먼저 보내놓고 가려고 해도 못 가고 남한산성을 피하게 됐는 거라요. 근데 그 전쟁은 딱 2달밖에 안 했는데, 그 전쟁의 피해는 임진왜란 8년하고 맞먹는답니다. 그러고 선조가 자기가 이제 강해군을 밀어내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죽인 사람이 조선 사화에서 그만큼 사람 많이 죽은 예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자리 차지했으면 결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지 몸띠 하나 살라고 이제 남한산성에 들어갔는데, 요즘도 겨울에 참 불 못 떼고 하면 춥잖아요. 그때 비하면 이 집은 궁궐이거든. 요즘 집은. 그래도 겨울은 추워요. 그런데 집도 마땅찮고, 입성도 그때 서민들이 뭐 겨울에 솜너고 누비가 짜다 입었겠어요. 입성도 마땅찮고 먹기도 마땅찮고 이러는데, 그 백성들이
전쟁이 나가 임금이 왕자가 딱 20분, 남한산성이 20분. 믿을 데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냥 맞아 죽고, 도망가다가 잡히가 죽고, 물에 빠져 얼어 죽고, 눈에 덮이가 얼어 죽고, 그 백성들, 그 손이 거부가서 동상이 걸리가 얄궂어 불도 안 땡기지는 조총 가지고 손가락이 동상이 걸리 그걸 못하고 발에 누더기를 감고 동상이 걸리고 이래도 그래 지는 치살라고 궁에 들어가 있다가 국민들 그 처음부터 차라리 판단이랑 하고 이건 안 되겠구나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갖다 화해를 했으면 이라나 저라나 정말 개고생하다가 항복하느니 처음에 딱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그 강동 육지선 서인은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유명하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고 딱 외교술로 말로 가지고 우리 강동 육지 찾아왔거든요. 그래는 뭐라고 지 혼자 벌벌해도 결국은 그때 당시 유명한 신화가 이제 최명길하고 김상은이 있는데 최명길은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절대 어떤 경우도 중국 어디서 원군이 조선 땅에서 원군이 오면 요만큼 중국은 이만큼 내려올 건데 그 원군 오도록 기다리다 간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최명길이가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치를 맺고 일단 고개 숙이고 그거 하자 이라니까네. 또 김상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도 참 이 김상헌은 우리가 뭘 짜면 이래까지 당해야 돼. 우리 막 결사항전하자 하는 쪽이었거든요. 우리도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자존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이래 듣고 좀 임금이 딱 판단하면 우리가 죽음을 가고 결사항전을 하자 하던 게 우리가 아무래도 힘이 딸리니까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자 하는 그것도 아니고 왕장 어디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보조 군사들 조금 오면 몇 명이 오겠어요. 안 되는 건데 그 추운 겨울 2달 고생들 그 죄 없는 백성 고생 얼어 죽고 그래 다 죽여놓고 할 수 없어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마포나루 어디에 그 기념비가 있다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삼전도라는 곳에 큰 높게 단을 차려놓고 홍타이지 그 중국 2대 왕이 이제 그 숭덕제라 이름이 홍타이지거든요. 홍타이지하고 용골 때 우리나라 치고 올 때 그 앞장섰던 청나라 장수고 또 그 홍타이지 저거 배달 동생인가 모르겠 그 동생 도로곤이라고 중국 역사상 유명하고 섭정까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단호에 앉혀놓고 거기서 절 한번 하고 머리 3번 쳐박고 한번 하고 3번 쳐박고 처음부터 벌벌벌 또 내만 어디가 숨으면 되나 그거 그래 안 하고 외교수를 딱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역사상에 조선 역사상에 전쟁에 지는 거는 지는 거지만 임금이 그 너무나라 황제 앞에 그것도 황제 뿌이가 동생하고 그 장군 앞에서 그래 고개 3번 숙이고 하문 숙이고 3번 조아리고 그 짓을 안 하지. 역사에 얼마나 무능 조선 왕조는 27대인가 이래서 전 선조만큼 인조 임금만큼 무능했던 임금이 없다. 권력 잡을 때는 큰아버지 밀어내고 잡을 때 그때는 고리 아저씨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하는 바람에 이제 2달 만에 그 임진왜란 8년 동안에 그 피해는 약가라면 2달 만에 그 받은 피해가 그래가 전쟁이 지니까 이제 그쪽 장남 차남 인질로 보내면 기타 등등 다른 사람 다 가겠죠. 인질로 보내고 김상현이는 왜 인질로 갔냐면 주전파였으니까 전쟁을 우리도 자존심이 죽자 사자 하자 이랬다고 청나라에서 이제 인질로 보내라 이랬는데 그래가 그 큰아들 인조 임금의 큰아들 소현세자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하고 김상현하고 여럿이 일행들이 가족 다 동반해가 이제 그때는 이미 수도는 북경으로 옮기고 난 뒤에 성경이 그거 가가지고 8년 해수로 9년을 인질로 하는 거라. 그래 하니까 이제 조선에도 아무래도 그래도 일국의 왕국인데 세자가 없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측하고 이야기가 됐겠지. 그래 이제 소현세자가
해수로 9년, 만 8년 만에 돌아오는 거라. 이제 조선 땅에 돌아오는 거라. 돌아오면 와가지고 뭐 긴장이 풀었든지 어쨌든지 한 몇 개월 만에 죽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이제 막 엄모설도 있고 모함설도 있는데 그건 지금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밝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임금이 청나라에 간청을 했겠지. 해가지고 복림되는 두째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이 효종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인조 임금에서는 겁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멀쩡한 큰아버지 밀어내고 왕자를 뺐었는데 죽은 소현세자의 아들 몇 살인 걸 모르겠는데 왕자를 주라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듬직한 자기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장손이 아닌 작은 아들을 세자를 봉해 형 대신 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1649년에 인조가 죽고 이제 복림대군이 이제 자리를 물러받아 현종이 되거든요. 그래가 이 사람도 10년 만에 중국서 보고 온 거 보고 우리도 이제 그 따라 하자고. 그래가 막 몸을 안 돌보고 일하다가 가로사로 죽었대요. 쓰러져가지고 진맥 받다가 병도 모르고 그래 죽었다 안 하거든. 그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네 이제 왕 송시열. 그럼 송시열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조 때는 크게 벼슬을 안 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33살 1607년생이니까 33살 될 전에 무슨 하여튼 낮은 과거에 시험자 장원을 해가지고 능참봉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하다 그만두고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27살 때. 그래 28살 되더니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더 똑똑하고 성질도 좀 뭐 기계도 곱고 이랬나. 그러니까 이제 인조 임금이 자기 아들, 그 작은 아들 효종이 된 복림대군하고 그 밑에 임평대군인가를 선생을 시키는 거라. 그래하다 뭐 이 사람 한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복림대군은 강화라고 피하고 이제 이 송시열은 임금을 따라 남한산성으로 갔는데 가만 앉아 지켜보니까네 자기 큰아버지를 도둑질할 때 용감하게 해놓고 그 하는 정가등을 지켜보니 그 아이가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보는 거라. 송시열은 낙향을 해보는 거라. 그래 하다가 이제 인조가 죽고 효종이 받아가지고 자기 어릴 때 스승이니까 모셔오는 거라. 송시열, 우암 송시열을 모셔오는 거라.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벼슬을 했겠지. 당연히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 하다가 10년 만에 효종이 딱 죽고 나니 송시열이가 적통이 아니기 전에 안 된다 그런 거라. 적통이 아닌 그 왕 밑에서 벼슬도 했잖아요. 그러고 그때는 너무 전쟁 뒤고 어지럽고 이러니까 어린 새송보다는 장자라도 자기 친아들이니까 작은 아들로 왕을 세웠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딱 죽고 난 뒤에 적자가 아니라 적통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라는 거. 그거는 뭔가 하면 내 힘가시 하려는 거겠지. 효종 다음에 현종이거든요. 현종 임금은 이제 금방 들어왔으니까 아주까지 솔직히 왕이라 해도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엉거주춤 했겠지. 그래가지고 막 겨우겨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해연에 일어나가지고 기해예성이라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인조, 그러니까 현종의 할아버지 되는 인조 계비가 살아 있었는 거래. 아들이 그 죽을 때, 효종 임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도 30도 안 됐지 싶어요. 이 사람이 30도 안 됐어요. 38년에 14살에 시집 왔으니까 49, 이제 한 20 대에서 열에 됐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 상복을 보통 이제 주자 가려들하면 2년을 입어야 되는데 그 엄마도 아니고 적통도 아니고 말랐고 상복을 2년이나 입히는 1년만 입히는 경국대전대로 해라. 이래가 12개가 된 게 예성이거든요. 그래가 그때는 현종도 현종도 막 자기 아버지 문제로 덜먹거리 기분 좀 나쁘지만 자기도 힘이 약하고 이러니까 일단 이제 서인이 이겼어요. 우암 송시열이 이겼어요. 고려하고 15년 후에 이 이제 효종의 왕비거리 현종 임금의 어머니가 또 돌아가신 그때까지 또 이 시어머니가 한 40살도 안 돼가 살아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고 이 임금 자체는 할머니가 아주 살아 있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래 됐는 거라. 그래 그때도 또 송시열이 또 들고 일라는 거라.
주자 가래대로 안 되고 상복 1년만 입어라. 경국대전대로 1년만 입어라 이라는 거라. 그래 그때는 임금도 효종도 이미 자기가 온지 임금이 된 지 한 15년 되고 하니까 자기 집 정통성을 다 덜먹을 그냥 안 있었겠지. 그래 그때는 이제 송시열이가 젖는 거 까딱까딱 이제 임금이 되돌고 역적으로 몰려. 그래가지고 그게 갑인년 1949년에 일어난 게 기해년에 일어난 예송이라, 얘가 기해예송이라, 그 뒤로부터 15년 후에 일어난 걸 갑인예송이라, 갑인년에 일어난 예송이라 이래가지고, 그때는 송시열이가 이제 임금도 내가 완전히 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제거되어버리는 거. 시열이 이제 일단 모든 걸 뺏기게 되는 거라, 우왕송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막 예송, 우왕송시열이 돼서 이제 100% 모르는 상태에서, 아,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유학자로 다 괜찮은 어른이 저는 막연히 그래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 예송이 뭐 대단한 예에 대한 논쟁인 줄 아는, 요번에 딱, 저는 막 책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고, 메모도 해놓고, 스크랩도 해놓고, 이래가 예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 요번에 확실히 처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백성들은 굶고 살기 어려운데, 자기들은 다 돈 받아 편안하니까, 에헴 하면서, 국민들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걸. 그게 막 예송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법, 예절에 대한 논쟁인데, 그거 예송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당파 싸움, 내 힘자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효종이 불렀을 때, 효종 임금이 이제 옛날에 스승이었으니까 송시를 불렀을 때 나는 적통이 아니니까 당신 부르면 못 가겠다도 아니고 와가 다 누려놓고 죽고는 안 된 적통이 아니라고 안 된다 이라는 걸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래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래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대 임금이 세자로 삼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을 왕에 준하는 장례를 치르지 말고 자기 같은 사대부에 준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왕하고 같은 반열이다. 우리하고 같은 반열로 초상을 치라 이거거든요. 참 강화도 꼴짝에 있는 이원범이도 그냥 그 전주이시 피따가리라고 데리고 와가 임금 세웠잖아요. 물론 그건 그 뒤에 이야기지만 그래 따지려고 하면 앞에 그 임금 아무도 세종도 임금 아니고 광해도 임금 아니고 선조도 임금 아니고 예종도 임금 아니에요. 전부 다 적통 아니거든요. 그래 아닌 줄 알면서 그것과 시비를 건다는 거는 내 힘이 통하나 안 통하나 그게 보고 싶었겠지. 임금은 이제 막 올라와 예성이고 그래 처음엔 임금도 그하고 이래가 갑인 예성의 송시열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뒤에 기의 예성의 송시열이 이겼는데 그 15년 뒤에 갑인 예술에는 이제 임금도 그냥 안 있겠지. 자기들 아버지 할아버지 정통성을 건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막 그래 일단락 되었는데 내가 이번에 정말 이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래 하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어떻게 역사에 예성으로 기록이 되는지. 예에 대한 논쟁 절대 아니에요. 네 힘자랑하고 싶어. 왕도 아주 인자 어리고 막 내가 내다 하고 송시열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래도 이제 남인에서 미수, 허목하고 윤유 같은 사람은 왕에 준하는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왕 대우로 초상을 치러야 된다. 이래가 처음에는 이 남인들이 쳤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재미를 봤는가 이제 두 번째 또 들고 이러다가 결국 자기까지 다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조선시대 지금에 뭐 다르겠어요. 내만 옳다 크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는 제가 배우기는 역사는 복구를 거부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되풀이 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못 얻는 민족은 참 비참하다 했는데 저는 우리가 그래 비참한 민족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번 보면서 국민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살아있는 그 위에 할머니 비가 뭐 3년 상복을 1년 입고 2년 입고 그게 뭐 그래 콩캐밖에 중요하다고. 그 옛날이고 지금이고 저거 좋으려는 정치 말고 백성들이 진정으로 좋고
나라가 친정으로 좋은 정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